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종 편입의 박종상. 미니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촬영하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은 한 어느 정도면 갈 수 있냐, 합격할 수 있냐, 점수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쵸. 네. 엄청 많이 물어보죠. 지금도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가 5월 19일 금요일, 5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데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전국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1년치 전국 모의고사 평균에서 어느 정도 점수대에 이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그다음 학과별로 분류해서 좀 말해주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5월 전국 모의고사가 그 정도로 많이 중요한가요? 5월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달 전국 모의고사겠죠. 시험 앞두고. 근데 저희가 말하는 점수는 1월달부터 11월달 다 누적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점수, 100분율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요런 그러면 거죠. 지금 점수가 적게 나와도 절대 실망하지 그렇죠. 지금 맞죠? 5월밖에 안 됐기 그쵸? 때문에 네, 맞아요. 또 7월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서강대학교니까 서강대학교부터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랑 논리 중심의 대학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문법이랑 어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거든요. 상위권 대학 치고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문법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대체적으로 서강대학교는 영어만 보면 많이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고 수학 보면은 수학은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 수학이 거의 골고루 나와요. 근데 미적분이 어쨌든 가장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수학도 많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전형일자 동일한지 보라는 거는 이게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겹친 사례도 있거든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본 적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많이 변수인데 왜 변수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왜 변수죠? 이게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만약에 시험 보는 날짜가 겹치면 서강대학교로 많이 안 가요, 학생들이. 서강대로? 네. 왜요? 성균관대학교가 그나마 좀 문제가 쉬워요. 세 개 대학 중에 네. 성균관대학교가 문제가 쉬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겹치면 성균관대학교는 절대 포기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성균관대학교를 꼭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강대학교로 빠지면 의외로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가정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동일해야지만 그렇죠. 주어지는 주권인 네. 거예요. 완벽하게 겹치면은 서강대로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다 겹쳤어요. 근데 내 기출 점수는 다른 대학이 더 잘 나와요. 네. 그래도 서강대를 하는 게 더 그래도 유리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더 그렇죠.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네. 가장 자신 있는 성균관대를 꼭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쵸. 네, 그러면 성적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서강대로 지원할 확률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다 가정적인 얘기고요. 세 개 대학이 다 겹쳐야 돼요. 서성안이니까 네. 서강대가 당연히 더 높을 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아까 거죠? 얘기한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개 대학 중에. 그리고 학생들 이제 배치 상담해 보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시험 문제가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저희가 서강대 지원의 학생 이렇게 말하면 서강대는 저하고 안 맞아요, 학교가.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안 맞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강대학교 지원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정말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뽑고 성대는 좀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대는 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정말 겹치는지 전형일이
안 겹치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좀 약한 학생들은 또 서강대 안 쓰려고 그러죠. 아, 그쵸. 예, 문법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나오고요. 서성한 상위권 대학 중에 좀 출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근데 문법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예,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이과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에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낮다는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 개 대학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점수대가. 네, 그래서 이과는 한양대학교 선호 현상이 크잖아요. 만약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전형일이 겹친다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은 한양대로 많이 몰리겠죠. 그쵸. 네, 그러면 문과든 이과든 겹치면 서강대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요런 것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점수를 좀 보면 네. 서강대학교 일반 편입 기준으로 인문계부터 보면은 제일 높은 게 경영, 신문방송, 영미, 어문, 미국문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PPT에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과들은 어느 대학이든 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문과는 이게 보면 경영, 신문방송, 영미어문 다 높은데 원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로 82.5고 백분율이 95.6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분율이 거의 5%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예, 맞아요. 상당히 높은 거고 좀 낮은 게 국문사학, 철학, 종교거든요. 요것도 보면 어느 대학이든 요 학과는 좀 낮지 않나요? 라고 하면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문사학, 철학, 종교는 아무래도 추가 합격까지 가면은 서강대는 솔직히 추가 합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낮은 학과는 의외로 좀 나올 수도 있죠. 예, 특히 종교학과, 예, 요런 학과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종교학과 만약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과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여기 종교학과를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건 좀 상대적으로 낮다, 점수가. 예,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고, 저희가 국어국문학과는 사학과랑 철학과는 원점수가 75, 백분위가 89.4니까 대략 한 10% 안에 들면 가능성이 있는데 68점 정도 나왔는데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실제 최종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68점이 원점수 68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0분율로 하면은 한 25%? 30% 이 정도. 그러면 서강대 붙기가 원래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68점 정도 나왔으면 배치 상담해 보면은 잘해야 국민 세종 숭실대 맞아요.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학원에서. 근데 서강대학교를 붙었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추가 합격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서강대를 쓰면 생각보다 추가 합격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붙지? 이런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다. 서강대학교가 2차가 이제 전적대 성적밖에 안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편해졌죠. 전적대 성적이 몇 프로 들어가죠? 전적대학교 성적이 거의 한 30%? 영어가 70, 전적대 성적이 30.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적대 성적이잖아요. 네. 몇 학점 정도 돼야지 조금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적대 성적은 기본 점수가 높아서 뭐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전적대 성적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 때문에 합격한 사례 없고 전적대 학교 성적이 굉장히 낮아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례 없거든요. 거의 서강대학교는 영어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휴학하신 분, 졸업하신 분은 그냥 전적대학교 성적 저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현재 학교를 다니시면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적대 성적을 가장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신규 상담 왔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적대 성적은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재학 중인 학생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또 보면 막 또 F 나오고 이러면 또 난리 나잖아요. 왜냐면 졸업학점이 2분의 1선이 나와야 되고 전문대 다니시는 분은 졸업 증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F가 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F만 안 나오게끔 하시면은 근데 뭐 재학 중인 학생 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공부 안 하고 이러니까 기말고사 준비를 안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좀 말하고요. 휴학이나 뭐 졸업한 학생은 솔직히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전적대 성적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민을 영어 필기 시험 보는 거,
영어 점수 여기에 다 고민을 쏟아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계는 자연계로 넘어가면 네. 자연계는 좀 인기 있는 학과가 영어 원점수가 한 75점, 수학이 한 72점. 100분율로 하면은 영어가 한 89.4니까 영어는 한 10%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수학도 10% 안에 이렇게 들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근데 확실히 자연도 다른 학교에서 이제 높은 과들이 인기가 그렇죠. 많죠. 네. 네. 그다음 제일 낮은 학과가 생명과학, 물리, 화학이거든요. 이게 영어 원점수가 65점, 100분율로 하면 24%. 수학 같은 경우도 64점, 100분율로 하면 한 22%?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학과는 60점대도 있다. 중반대, 후반대. 요 정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자연과학대예요. 생명, 물리, 화학. 요 정도가 좀 낮은 데고, 중간 그룹이 보면 수학, 화공생명인데, 수학과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요? 수학과는 의외로 인기가 높아요. 점수가 낮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배치 상담했을 때는 무조건 수학과 쓰라 그랬거든요. 2000년, 옛날이 언제예요? 2005년, 2010년 이죠. 너무 옛날 아니에요? 정말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보면 무조건 수학과 쓰라 그랬거든요. 수학과가 점수가 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2015년 이후부터는 수학과가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수학과가 의외로 취업률이 높거든요. 금융계 쪽으로. 네, 그래서 수학과는 제 기억으로는 성균관대 수학과 쓴 학생도 예비 1번이었는데 불합격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과 말고 수학과 쓰는 애들은 대부분 전적대가 다 수학과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편입할 때 영어랑 수학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을 원래 싫어했는데 수학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좋아졌다. 네. 그래서 수학과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인문계는 영문학과. 영어를 원래 되게 싫어했는데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내가 적성이 영어에 있네. 그래서 외대 뭐 EICC 이런 데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외대 더 위에 있는 대학 붙었는데도 EICC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정말 영어가 좋아서. 네, 저희 학원에도 합격한 사람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네. 캠퍼스 은근 자랑하시는 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외대를 좀 많이 배출해서 깨알 자랑이. 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으로. 다른 대학 어딘지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학생들 많이 선호하는 재단이 삼성인 성균관대학교. 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요즘에는 수능에서도 보면 한양대보다 성균관대 자연계열이 더 선호도 면에서 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성균관대학교 편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강대학교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